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는 무대 뒤가 좋다. 나의 옷이 빛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전주를 대표하는 한지로 옷을 만들고 전 세계에 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는 문화전도사가 있습니다. 오직 한지를 한국 대표 패션 키워드로 만들겠다는 옷 만드는 남자, 전향배 한지 의상 디자이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지 의상 디자이너 나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네. 어떤 옷을 입는지 궁금했거든요. 네네네. 수수한 옷차림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한지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오늘 넥타이. 예, 이 넥타이는 그냥 한지 느낌 나는 한지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넥타이가 지금 한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한지 양말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한지가 속건성이 있어서 땀을 빨리 흡수하고 그렇죠. 예, 빨리 배출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항균성도 높아서 한번 무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땀이 많아서 한지 양말을 한번 신었더니 계속해서 한지 양말을 신게 됩니다. 한지로 넥타이 만드는 건 알고 있었는데 양말도 만들 수가 있네요. 양말은 뭐 한지사 제품 중에서는 아주 히트 상품이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디자이너께서는 1997년부터 이 한지 의상을 제작해 왔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 한지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서울의 홍익대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 티슈만 가지고 만드는 수업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티슈 한 각을 놓고 그걸 의상으로 만드는. 재밌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주가 한지의 고장이고 제가 전주 출신이니까 전 좀 한지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서양 종이보다는 전주 한지로 의상을 했죠. 그런데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지의전이라는 그런 전시회가 있는데 그 전시회에서도 지금 학생들이 한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때부터 그 매력으로 한지 의상을 만들게 됐죠. 근데 본격적으로는 제가 97년도에 그걸 하고 98년부터 이제 한지 축제에서 한지 패션쇼를 하게 된 것이 아마 그런 본격적으로 입문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한지의 매력에 푹 빠져서 지금은 한지 의상 디자이너라는 타이틀도 갖고 계신데 사실 그 예전엔 물론 지금이야 뭐 직업의 뭐 이 성평등이 뭐 자유로워졌지만 예전에 뭐 요리한다 그러면은 남자가 무슨 주방이야 이렇기도 하고 뭐 디자이너 한다고 하면 남자가 무슨 바느질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했잖아요. 뭐 그런 좀 인식은 주변에서 없었어요. 우리 때만 해도 사실 근데 남자가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았죠. 그런데 이제 디자이너로서는 앙드레 김 선생님도 계셨고, 많은 이제 남자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사실 남자가 여자 옷을 디자인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은 여자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뒤에 뭐 말씨랄지 아니면 생각이나 생활 이런 것들이 여자처럼 가까이 가지 않으면 여자 옷을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남자가 패션을 한다 이게 이제 선입견들이 조금 그런 게 있죠. 요즘은 뭐 많이들 패션이나 뷰티 쪽에 남자 디자이너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제가 행복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패션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하는 패션은 사실은 조형에 가깝죠. 주로 이제 한지 패션을 하고 그다음에 무대 의상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이제 패션은 유행에 민감한 쪽보다는 굉장히 조형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몸 위에 조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몸 위에 조형을 한다라는 것은 좀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의상을 통해서 몸을 보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조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형태를 꾸며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지로 의상 디자인을 하게 되면 물론 뭐 다른 의상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한지의 우리나라의 어떤 그 멋을 추구하기 위해서 문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죠.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엄밀히 따지면 한지의 물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지가 어떤 다른 소재에 비해서 어떤 물성을 가지고 그거의 물성을 살리기 위해서 염색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커팅도 하고 이런 기법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 사실 먼저 배운 선배들한테 제가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재를 찾아서 개발하다 보니까 사실 다른 기법들은
필요에 의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지를 하면서 사실 기법적으로 배운 거는 굉장히 디자이너로서는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의상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재마다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 뭐 기존에 있는 소재들은 위에 선배님들께서 하셨던 방법이 있어서 그것을 습득하면서 자기가 그 안에서 창의적으로 또 이렇게 연구하는 또 수행을 하고 계신데 한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네네네. 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러면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었던 건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었나요? 사실은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게 사실 어렵긴 하지만 아주 쉬운 방법이죠. 왜 그러냐면 그런가요? 앞에 정답이라는 게 없고 네. 사실 그 지침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또 한지의 물성이 그런 자유로움을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특성이 굉장히 그 다양하게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굉장히 뭐 저로서는 그 남이 하지 않은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상당히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요. 예. 천성이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디자이너까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한지로 옷을 만들기도 하고 또 모자를 만들기도 하고 또 소품도 만들고 계신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가요? 그 한지를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한 거는 한 20년 되긴 했는데요. 네. 사실 그전에는 못이나 이런 천연 소재를 많이 썼었죠. 맞아요. 네네. 그랬는데 디자이너 중에서는 소재를 차별화하는 네. 그리고 그거를 자기의 아이템으로 찾는 그런 디자이너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 디자이너가 자기 스타일을 갖는 거 그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옷을 보면서 아 저거는 누가 만든 것 같아. 그림을 보면서 저거는 누구 그림 같아. 이걸 한 번도 경험 없이 알아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한지라는 소재를 가지고 제가 택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쉽게 차별화할 수 있었고 네. 그리고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어서 저한테는 한지 소재를 택해서 작업을 한다는 거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또 해외에 나가보면 네. 사실 한국적인 소재 네. 이것이 굉장히 차별화된 소재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네들이 갖고 있지 않는 소재를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다 그 한지의 재질감이 그네들의 작품하고는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작가의 차별화나 아니면 그 해외에서도 그런 제품의 차별화, 작품의 차별화를 이루는 것은 한지 소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죠. 어쨌든 뭐 한국 전통의 소재를 활용해서 이 한국의 어리라든지 또 문화를 이렇게 세계에 퍼뜨려 주시는 활동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한국인으로서 참 고무적인 일인 것 같은데 원래부터 그러면 이렇게 한국 어떤 전통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 새로운 차별성을 위해서 한지를 택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 한국 전통에 대한 마인드가 생긴 건지 그것도 한번 좀 궁금합니다. 네, 소재는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네. 그렇게 이제 개발이 된 거지만 사실 제 의상의 형태를 보면 거의 한복 형태가 많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는 한복 형태를 한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제가 뭐 학부나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네. 한복은 거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과목 중에서. 예. 한복은 이제 하기가 싫었고 네. 그랬는데 이제 해외 나가서 패션쇼를 하고 또 작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디자이너라는 게 이제 산업적인 것도 있지만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문화적인 바탕의 디자이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객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읽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예, 한국적인 게 외국 나가면 사실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본격적으로 한복도 연구하고 네. 또 한복에 대한 라인을 그 해외에 내보내는 거 네네. 그것이 뭐 제가 홍보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은 제 의상에 대한 반응을 이끌기 위한 그런 방법인데 네. 자연스럽게 한국적인 소재, 네. 한국적인 라인 네. 이런 거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어느 나라에서 패션쇼를 한다고 했을 때 뭐 각 나라에 맞춰서 이제 그 네네네. 패션쇼를 준비를 하니까 뭐 반응이야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의상은 정말 반응이 좋았어. 네네. 했던 아이템이 있었을까요? 의상은 네. 굉장히 힘든 기법을 가진 의상들이 있고요. 네. 또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의외로 패션쇼에서는
가장 한지 의상에서 인기를 끄는 거는 하얀 그냥 한지에다가 예. 예, 제가 먹으로 그은 게 있는데 그냥 티걸렛 자루로 긋습니다. 네. 그리고 가만히 보고 이쁜 쪽만 해서 디자인해서 이제 의상을 만드는데 예. 그 의상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왜 그러냐면 그래요? 한지 패션쇼니까 네. 회화적인 느낌의 그 먹에 대한 그런 한국적 냄새가 물씬 난다. 그래서 그건 아주 쉽게 하는 옷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요. 네네. 참 이 디자인의 세계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렵게 만들어서 공들여서 정말 섬세하게 만든 옷보다도 어떻게 하면은 좀 특이하게 좀 네네. 쉽게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예, 좀 간단하게 이렇게 의상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또 네네. 이게 반응이 좋았을 때 네, 그런 사람들이 네. 디자인이하고 예술이다 해서 굉장히 어렵게 보는데요. 네. 의외로 반응들은 쉬운 쪽에서 이게 빠를 수가 있고요. 또 한지의 특성, 그러니까 한지의 조형성이라는 게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종이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적으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건 접근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도화지를 주면 네.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거잖아요. 발상에 네. 있어서. 그런데 실크를 주면 거기다 그림 그릴 사람 별로 생각 못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소재가 사람의 생각을 넓혀주는 거 그런 소재이고 그걸 의상으로 옮겼을 때 자르고 그다음에 염색하고 글씨 쓰고 그림 그리고 이런 자연적인 그런 다양한 기법들을 써볼 수 있다는 거. 그건 이제 자연적인 발상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네. 창의적인 데는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전 세계에서 했잖아요. 패션쇼를. 뭐 미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뭐 브라질, 세계 각국에서 패션쇼를 열었는데 그 기억에 남는 패션쇼가 있습니까? 반응이 또 어떠했는지도 예, 네네. 상당히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패션쇼를 하면 이제 다른 도시에 가면 당연히 전통 한지를 소재로 한 거니까 관심들이 많습니다. 예. 원래는 이게 제일 처음에 호기심으로 저거 안 찢어지나? 그렇죠. 예. 종이니까. 네네. 그런데 원래 한지가 튼튼하기도 하지만 네. 사실 패션쇼에 올라가기 전에 안 찢어지게 만들죠.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의류용으로 개발된 한지들 그런 것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 한번 패션쇼를 간 적이 있는데요. 네. 작년이었나? 근데 호텔에서 패션쇼를 한 번 하고 네. 두 번째 패션쇼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네. 북경에 있는 외국어 대학에서 초청을 했다고 그러면 외국어 대학을 거기서 이제 패션쇼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봤는데 강당이에요. 그냥 강당. 네, 강당인데 근데 무대를 꾸며놓고 또 중국 강당이 오직 큽니까? 그런데 거기서 2,000명일 때 2,000명 학생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제 외국어 되니까 네. 거기에 이제 각국 학생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니까 사실 각국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했더니 한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아마 한지상이라는 거 전혀 경험이 없겠죠. 그런데 한지의 존재도 잘 몰랐을 것 같은데. 잘 모르죠. 당시에는. 예. 예, 왜 그러냐면 그 한지보다는 동양의 종이를 재패니스 페이퍼라고 해서 네. 굉장히 그러니까 재패니스 페이퍼가 완전히 동양 종이를 대표하는 종이로 아마 굳어져 있을 겁니다. 지금도 네네. 아마 그렇고요. 워낙에 이제 도자기를 싸서 수출하는 그런 종이가 400년 전부터 홍보가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재패니스 페이퍼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지는 튼튼한 종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패션쇼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네. 그 자잘한 장식성 네. 그리고 화려함 거기에 더해진 거 있는데 모델의 아름다움도 있긴 하겠죠. 네, 젊은이들이니까 그거에 흠뻑 빠지겠지만 요즘은 이제 종합예술로 이제 비주얼이나 그 이제 뒤에 배경이 뭐 한국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도 가긴 하겠지만 네. 각국에서 온 청소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나라를 가도 한지를 전통 소재로 바탕으로 하는 패션쇼나 아니면 이런 문화상품들이 그래도 한국의 한류를 타고 굉장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 같은 데에서는 네. 캐나다 제일 처음에 공연 갔을 때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왔는데 뭐 네. 얼마나 하겠어? 그랬는데 이제 패션쇼를 열고 보니까 네. 상당히 매력이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답방도 오고 네. 답방 한 다음에도 그리고 또 다시 몇 년 후에도 다시 가서 패션쇼 하고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한지 전도사를 넘어서 문화 전도사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한지로 가지고 가서 해외 나가서 패션쇼를 하더라도 사실은 한지를 기억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지도 기억하겠지만 한국 전체의 이미지, 그렇죠. 그걸 이제 해외에 있는 현지인들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또 어떤 디자이너, 어떤 소재, 어떤 의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이런 거다는 거를 우리가 활동하는 하나하나씩이 그네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해서 전체 한국의 이미지를 꾸려나가는 것이고요. 그게 모아지면 한국의 힘이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적 외교를 하고 계시네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해 주면 감사하고요. 네. 그 준비하는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뭐 네. 의상 디자이너서부터 제작까지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그 의상은 의상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한지 의상은 특히 그 하얀색의 종이를 염색이나 다른 기법을 통해서 원단을 자체를 만들어서 의상을 만들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럴 때가 그러면 많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색한지 이런 거는 사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색한지는 좋은 한지에다 색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정말로 좋은 한지라고 예. 순지에다가 이거 천년가요 그런 종이가 색한지가 있겠습니까? 다 하얀 종입니다. 예,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 그 하얀 종이에다가 색을 입혀놓으면 용도가 한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상을 만들기 위한 의류용 한지가 양배지나 신비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요즘 만들어지는 그런 의상들은 종이들은 전부 흰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직접 염색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가공해서 만드는데요. 또 하나는 색한지가 저희 의상 아이템에 딱 맞는 색한지를 구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뭐 나름대로 염색도 그런 것들을 직접 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요. 네. 작업이 그러니까 쉽게 몇 시간 안에 끝나는 작품도 있지만 네. 꽃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찰의 꽃문을 하나하나 오리고 염색하고 그거를 예. 붙이고 하는 과정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꽃문 시리즈는 한 달 네네. 정도 좀 걸린다. 네, 그렇습니다. 좀 정교한 작업을 요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아마 그런 꽃문 같은 경우는 한국적인 정서가 많이 배어 있는 거여서 네. 예, 외국에서도 인기가 있고요. 또 하나 정도는 하나 스테이지 몇 개 스테이지 정도는 깊이가 있다. 이런 거를 그 문화예적인 그러니까 효과보다 깊이를 보여주기 위한 의상을 일부러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일반 다른 이 섬유를 하고 있는 어떤 디자이너들과의 경쟁에서 한지는 뭔가 좀 독특해야 돼. 예, 뭔가 이들과 경쟁해서 뭔가 좀 이 우위에 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특이한 소재를 가지고 하니까 네네. 그런 압박감과 그런 스트레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른 섬유를 가진 그런 그 디자이너들하고 경쟁 관계라고는 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작업을 못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10년 동안은 예. 다른 소재하고의 한지의 차별화를 위해서 네. 한지를 굉장히 좋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지의 장점이 많아. 네. 그리고 한지가 우수해. 네.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고 의상에서 못 만들 게 없어.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한지의 제한점이 굉장히 많죠. 한지가 원단보다는 약하잖아요. 네. 잘 찢어지죠. 사실 그렇죠. 보통의 종이보다 질기다는 거지 원단보다 질기진 않죠. 네. 그런데 굳이 왜 한지로 의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한지를 개발하면서 이렇게 의상처럼 보통의 의상을 만드는 사람처럼 생각을 해가지고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한지 의상으로 제가 잠옷을 만들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네. 네. 잠옷을 만들겠다고 개발하는 순간 한지의 장점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네. 한지는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그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리는 것인데 그것이 잠옷이 아니라 비어있는 한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지를 물에다 넣고 주물럭거리면 사실은 다른 종이는 다 흩어지죠. 예. 복사지는요. 네. 그런데 다른 옷감들은 변형이 일어나지 않죠. 네. 세탁하면 그대로 나오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지는 물에 넣고 비비면 변형이 적당히 일어나면서 풀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줌치라고 하는데 줌치 기법은 한지에서 가장 큰 기법으로 그리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기법을 높게 사서 지금 협회를 조직해서 그걸 활용할 정도로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한지가 그런 그 중간자재 입장에서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디자이너하고는 다른 생각으로 한지를 접근해야 돼서 일반 디자이너와 아이템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경쟁 관계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지금 생각은 한지의 약점을 인정하는 대신에 그거에 대한 특성이 있을 테니까 그 특성을 이용하는 그런 아이템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날 입어서 이쁘면 결혼식이나 아니면 그런 수의나 이런 것들은 빨지 않고도 얼마든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서 다른 디자이너들하고의 그런 경쟁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그래, 인정해. 하지만 이것은 이러한 특성이 있어. 네네. 이렇게 새로운 길을 또 걷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이 전통 문화가 사실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이었으면 전통이라는 말이 아예 없었겠죠. 일반적인 건데 뭐더러 전통이라는 굴레를 씌워서 그거를 보호를 하겠어요? 사실 그거는 일반적인 전통이라고 해줬을 때 지금은 널리 확산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기법들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승하고 파급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무감이나 그런 거에서 굴레로 한국적인 문화, 그래서 한옥이나 한지나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이라고 했죠.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양지가 들어오면서 그 한지의 그 쓰임새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한정적으로 한지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그 특성을 가진 그런 한지, 그런 특성을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연극 의상 무대까지. 한 50여 편쯤 했고요. 한 2,000벌 정도는 만들었을 겁니다. 가볍기 때문에 배우들이 착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적 정서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소재라는 것이죠. 지금은 닭죽을 가지고 주얼리를 만드는 그래요? 요즘 대두되고 있는 아름다운 죽음에 대한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의 방안으로 한지 수의를 그렇게